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10월 들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전력 회사들이 잇따라 강제 단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가주에서 2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고 남가주도 20만 가구까지 단전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가주 최대 전력회사 PG&E가 산불 위험에 어제 정오부터 강제 단전을 실시했습니다. 단전 지역은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부 나파와 소노마 지역 등 30개 카운티에 달합니다. 당장 200만 명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업장과 사무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People have refrigerators full of food. Restaurants have restaurants full of food. And a lot of them don't have backup generators and stuff. So it leaves this whole community scrambling around to figure out how they're going to save their food or their job or whatever it is. 식수와 비상용품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Heard that actually tap water may be off when the power goes off. So want to prepare. Just we don't know how many days it's going to be. So. 강제 단전 지역 당국은 예비 전력 시설을 갖춘 대피소를 설치해 주민들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불만이 수그러들진 않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impacted. A lot of businesses are closed today because they can't operate. So it's affecting a lot more than anybody thought it would. The danger of Wi-Fi is serious. On the other hand, turning off the power is going to probably kill some people. So we don't know. I mean, you know, the elderly people with medical issues. So yeah, it's hard to know. PG&E는 오늘 75만 가구 중 5분의 1에 달하는 고객들의 전력을 다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컨 카운티 지역 4천여 가구 등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에 추가 단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가주 외에 남가주 지역의 강제 단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디슨사는 모두 17만 4천여 가구에 강제 단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역별로 LA 카운티 4만 9천여 가구, 오렌지 카운티 7천여 가구,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6만 2천여 가구, 벤츄라 카운티 2만여 가구가 최소 24시간 이상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전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은 손전등과 응급약품, 물과 음식 등을 준비해두고 아이스박스를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주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은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주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LA타임즈가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중 주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답은 41% 수준입니다. 전체 답변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인데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노숙자 문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를 낸 노숙자 문제는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은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의 24% 상당이 노숙자 문제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숙자 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높아지고 있는 주거비 문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기준 캘리포니아주 주택 중간 매매 가격은 54만 7,400달러로 전국 평균가인 22만 3,900달러의 2.5배에 달합니다. 임대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샌프란시스코의 원베드룸 아파트 월 임대료는 3,300여 달러, LA 경우 2,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임대료가 높은 곳으로 소문난 하와이의 1,795달러보다 높고 2,395달러를 기록한 뉴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주비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노숙자 문제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고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정책에 민감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연방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가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28%만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세력은 31%에 불과했으며 61%의 응답자는 국정 운영이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노숙자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뿐 아니라 환경 문제와 높은 세금에도 각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한미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외교 차원의 풀뿌리 운동이 확대됩니다.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은 오는 토요일 첫 대규모 행사를 통해 한인 사회와 연방의회 간의 교류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출범한 미주 민주참여 포럼 KPEC이 민간 공공 외교를 더욱 확대합니다. 핵심 과제는 앞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의 종전 선언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하고 이 북한이 이 협상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잡음들, 특히 민주당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공을 들이고 이제 조약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 분야는 개성공단 재개와 북미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미 연방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미주동포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교육하고 홍보하고 알릴 때, 그러니까 진실을 알릴 때 그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바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주 민주참여 포럼 KPEC은 한인 사회와 미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갖는 제1회 KPEC 후원의 밤을 갖습니다. 2017년 6월 출범한 미주 민주참여 포럼 행사는 브랜드 셔먼 외교위원회 아테 소위 위원장과 주디추 아테게 의원 코커스 의장, 한국의 김겸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한국 종전선언 촉구활동 등 KPEC 활동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방법도 논의됩니다. 중요한 연방의원들이 오시지만 그분들을 서브한다기보다는 함께 자리를 해서 이런 격이 없는 거고 함께 어느 목소리든 함께 전달하고 듣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은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행사를 통해 미 정치계에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호텔에서 샴푸통을 담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2023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객실수 50개 이상 호텔이 고객에게 플라스틱 용기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숙박업자는 첫 위반 시에 벌금 $500, 두 번째 위반에는 벌금 $2,000를 부과받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객실 50개 이하 소규모 호텔에도 같은 법률이 시행됩니다. 미국 망명 신청을 하고 멕시코에서 기약 없이 대기 중인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다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500여 명의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텍사스주 브라운스빌과 멕시코 마타모로스를 잇는 국경 다리로 몰려들면서 세관 국경 보호국 12P는 이날 오후 다리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농성을 벌인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후 멕시코에서 기다리는 이들로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망명 신청자 등이 5만 명이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망명 심사가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제3국을 경유한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손을 들어주면서 멕시코에서 대기 중인 이민자들의 미국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개인건강보험료는 전년보다 평균 6.8%, 뉴저지 개인건강보험료는 전년보다 평균 8.7%씩 각각 오릅니다.
2020년 뉴욕주 오바마케어 온라인 거래소에서 개인 보험을 판매하는 12개의 보험사들의 평균 보험료 또한 전년 대비 6.8% 인상한 $608입니다. 뉴저지 역시 보험료가 오릅니다. 2020년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개인 보험 월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8.7% 오른 $533로 조사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보험금이 늘어나서 이거 이렇게 어떡하나 많은 분이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는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낮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연방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에 개인 의무가입 조항을 폐기하면서 뉴욕주의 경우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2018년 5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법에 따라 미가입 시 가구 소득의 2.5%나 1인당 미가입 벌금의 합계 가운데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뉴저지 주정부의 경우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이면서 2019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평균 1.4% 낮습니다. 한편 2020년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정규리그 106승의 다저스가 어제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워싱턴 내셔널스에 패하면서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했습니다. 경기 직후 분노한 많은 다저스 팬들은 오물을 투척했고 선수 유니폼을 밟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기장 내에선 팬들 간의 폭력도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을 한 감독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우길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백악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올라온 청원은 현재 4만 7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는데 백악관의 공식 답변에 필요한 10만 명까지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투 파문으로 인해 수상자 발표가 무산된 노벨문학상에 지난해와 올해 수상자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수상자는 폴란드 작가 올라 토르카르추크가, 올해 수상자는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선거 당일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동료를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SB 72에 따라 내년 3월 3일에 치러지는 대선 예비선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재외선거를 앞두고 LA 지역에서 신고와 신청을 접수하는 접수 요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미국 체류와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루 $120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이력서는 LA 총영사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